여론조사 한번 보고 갈게요. 재밌는데? 여론조사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낙연 총리, 이거 그냥 뭐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데 차기 대선 이야기 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차기 정권이요, 넘어가게 생겼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차고 반환 좀 돌았는데 계속 황교안 1등을 달리고 2위 그룹이 따라오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공무원들부터 레임덕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검찰, 경찰. 지금의 검찰이 하는 짓은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이 아니고 레임덕 시작하라고 지금 부채질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압도적 1위 달리고 있더만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오마이뉴스는 매달 한 번씩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를 해요. 지금 27% 찍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진영별 단일 후보가 아니고 각 후보들 다 나와서 하는 그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이낙연, 이재명, 뭐 박원순, 뭐 다 나오는, 김경수까지 다 나오는 여론조사고, 그렇게 했는데 27.5 찍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대상이 열 몇 명 돼. 그 중에서 거의 30% 찍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낙연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하고는 결이 같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된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경거망동하기 쉽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으로 넘어갈 때 어땠습니까? 언론도 이반하고 하다못해 진보 언론도 이반하고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지지율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결국은 이명박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뀐 것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라고 느끼는 본질적인 지점이 관료 사회거든요. 관료 사회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제로 그게 사회 곳곳에 작동하려면 관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관료가 버티면은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관료는 아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관료 사회는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동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내놔도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푸나님 이야기했던 그 눈치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딱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관료는 움직입니다. 관료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웬만한 개혁적인 정치인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그 정반대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이명박을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시작했던 그 적폐 세력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을 뚫고 다시 올라와서 이명박이 잡았다. 이거 최소 10년, 20년은 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 모델의 이 정책도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대조건이 다음 대통령이 이쪽에서 나온다는 신호를 사회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호가 있어도 지금 언론에서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랑 짜고 계속해서 자기들 판을 만들어 가고 싶고, 검찰이 주도해서 레임덕을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이 레임덕을 사실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죠. 그것들을. 어찌됐건 보니까요. 순서 한번 볼까요? 순서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주자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낙연 총리 27.5 1위, 다음에 황교안 20.4.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리스크예요. 황교안이 저쪽에서는 대안이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단식해버리면 지지율이 빠지고, 그러면서 20.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재명 8.4,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4위 홍준표 4.7.
4위와 3위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2배 납니다. 더블 스코어 나고요. 5위는 유승민 4.0. 다음에 6위는 안철수. 야, 이번 참 살아있네. 살아있네. 낯설다. 어. 요즘 아직 달리기 잘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3.6. 그다음에 7위는 심상정 3.3. 8위는 김경수 3.1. 이번에 가장 핫 이슈가 되신 분이죠. 9위는 나경원. 야, 3.0. 역시 훌륭해. 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박원순 시장님은요, 지금 요즘에 진짜 정책들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슈에서 좀 제외되는 느낌인데, 나경원과 동률 3.0, 오세훈 2.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 1.8, 원희룡 0.9. 이런 식인데 지금은 사실 의미 없다고 봐. 지금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확실한 선을 잡아가고 있는 건 저는 이 정도 분위기라면 이낙연하고 이재명 정도라고 봐요. 물론 조국 장관이나 유시민 이사장 등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주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잘해.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되게 좋아해. 확실해, 스마트해. 이런 이미지가 있고, 왜 이재명 이야기를 거기까지 하나 더 제가 얹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개혁적이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적폐들의 어떤 그 거센 저항으로 개혁을 못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국민적 요구가 조금 더 세게 개혁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곧 코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죠. 그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 무죄를 갖고 있고요. 홍보하는 능력이 있잖아, 일단. 정책 개발하는 능력도 있고. 그렇죠. 지금 아까 박원순 시장 내가 안타깝다고 느꼈던 거 뭐냐면은 최근에 기본소득 개념이 이재명, 박원순 두 사람이 경쟁하듯이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더라고.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돈을 이제 세금 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본소득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또는 미래 세계적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재원 마련만 되면 실제로 지금은 뭐 경기도에서는 사실 기본소득 개념이 청년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구간별 모으면 사실상의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될 수도 예. 있는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쨌건 그런 상황에 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이 각지 다른 색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되면 개혁적인 느낌보다는 안정감 들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잘할 것 같고. 근데 우리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뭔가 개혁이 미진해. 답답하다고 느끼면 이재명 지사한테 쏠릴 거예요. 요 구도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관료 사회에서는 진짜 음. 가슴이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렇죠. 이낙연 대통령이 돼도 피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100배로 피곤해지고 어떡하나 이제 체력 단련부터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부처 장악력이 장관도 벌벌벌 떤대요. 사람이 디테일이 있고 까먹지 않고 그냥 물어보고 어떻게 됐냐고. 저번에 지금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이상식 지금 대구에 내려가신 대구의 천재 전 대구 부산경찰청장 부분이 이낙연 총리 민정실장했잖아요. 그 민정실장 하실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시 모시고 싶진 않대요. 그 정도로 깐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지 총리가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권력 체계가 법에 보장된 대로라면 내각은 총리가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한번,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근데 장악력이 있는 총리, 그 황교안과는 다르게 황교안이 총리할 때는 사실은 바지 사장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등한테 후달리는 거야. 실세가 부총리로 있고 총리로 앉아 있으면 자기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 그냥 네네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낙연의 아우라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지금 사실상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국회로 돌아온다는 건 뭐냐?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치적으로는. 근데 국무총리는 언제 내가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또 정치권에서의 자기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2년 반 했으면 많이 했지. 역대 최장수 총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 이낙연만한 인물을 총리로 모시는 게 어렵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진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차기 총리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를 들면 이낙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낙연한테는 시그니처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아니지만 다 완전히 다른 색깔.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다음 총리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게 나갈 수 있고 뭔가 좀 젊은 느낌 나는. 이재명이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경기도지사가 갈 수는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겸직은 못하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오늘 답한 건 그런 의미라고 봐요. 조금 더 젊고 한 50대쯤 되겠죠. 조금 더 젊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물색한다는 건 사실 저번에 나왔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김진표 안은 플랜 B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더 젊고 개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오케이 했을 경우 김진표는 플랜 B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음 총리는 그런 관점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누가 되든 잘 할 겁니다. 김진표만 아니라면.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댓글로 나보고 총리하라 그러는데 해버릴까? 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아이고 참. 요것도 악용해 먹는다. 거기만 딱 잘라다가 푸나 총리하고 싶어. 이거 하면 안 돼? 됐어 이러지 마. 하면 사람을 안 돼. 죽이려고 하지 마.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집회 이야기를 좀 갈게요. 주말에 집회를 여러분들이 나오셔야겠어요? 안 나오셔야겠어요? 나오면 재밌는데. 아니 꼭 지금은 나가야죠. 지금은 국민들 분노의 시간이죠. 검찰이 저러고 있잖아요. 검찰이 청와대도 털어버려. 사람이란 건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건 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정답인 거야.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아? 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화를 내게 하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을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를 압색할 정도의 검찰이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면 이건 무식한 거고 알아서 그랬다면 얘네들은 사악한 거지. 근데 그걸 보고도 국민들이 촛불이 안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우리가 조금 더 좀 심하게 변하면 악랄하게 공수처 빨리 만들려고 우리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막 눈비가 막 철철 내렸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요 그럴수록 더 전투의지가 생기거든. 춥지만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 너무 날씨가 어중간했어. 맞아, 뭔가 별로 내가 안 고생한 좋았어. 느낌이 안 들어. 악에 맞춰가지고 막 화면상으로도 진짜 우리 동지들 고생한다는 느낌이 들어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은요 진짜 여의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은 조국이지만 다음은 대통령이다.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말로만 윗선 하지만 그 대통령 말고 윗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검찰이 지금 해집고 다니는 곳에 윗선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윗선이란 말이 진짜 많이 까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너무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조국 다음이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지금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에 보여줘야죠. 우리 주영님 어때요? 지난 주말에 뭐 이럴 때 집회 나오시잖아요. 네. 집회 나가보면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는 그냥 시청자였을 뿐이었으니까 집회 나가보면 어때요? 나가보면요. 예. 그래도 뭔가 이제 화병이 그래도 나잖아요. 음. 늘 그런 화병이 나 있는 거를 그래도 가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된다. 공수처 설치 꼭 해야 된다. 뭔가 뭐 주부로 있으니까 집 밖에서 뭐 아니면 집에서는 혼자 뭐 이렇게 외쳐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그런 장이 마련해져 있을 때는 다 같이 동참해서 그래서 추워도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하나라도 맡기고 가기 뭐 하지만 그래도 막내도 데리고 뭐 예.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야겠네요. 뭐 바리바리 이제 예, 아니요, 안 싸도 돼요. 마차님 옆에 계시면 됩니다. 마차님 옆에 계시면
먹을 거 많이 생겨요.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제가 집회 중간에 라이브를 못하는 이유죠. 아, 라이브는 집회 끝나고 하겠습니다. 행진할 때. 네. 뭐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촛불 하나였던 분이 이제 네. 오늘 방송 한 2시간 가량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느낌은 좀 아직도 얼떨떨하시죠? 네. 마음속에 용기가 안 생기나 봐. 이 용기가 안 생기면 분노로도 끌어올려야 돼. 아, 좀 그러니까 좀 미친 듯이 시- 분노하는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어. 이럴 줄 몰랐다.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건 되게 쉬워 보여. 아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네. 그 쉬워 보여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새롭게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말 할 때 시청자가 뭐라고 생각할까? 출연자가 뭐라고 생각할까를 너무 머릿속에 좌고 우면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단순 무식하게 하고 싶은 말을 직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배려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네. 그 촛불 하나였던 것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출연자일 때는 좀 다르다. 여러 감정을 좀 벗어나셔가지고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궁금한데 일본에서 산지 오래 계셨다면서요? 네네. 일본에서 네. 5살 때좀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음. 그리고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일본에 있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예.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아. 거기서. 그래갖고 대학은 한국에 가서 부모님이랑 한국말로 이제 남편 가면 꼭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남자로 어떤- 태어났으면은 병역도 딱 했겠네요. 아 그렇죠. 네, 꼭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음. 약간 어. 예, 생각으로. 야, 드디어 이제 새날이 본격 글로벌 방송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일본 쪽에 이제 이슈를 제가 전담시키려고 이번에 일본에서 지금 무슨 뭐 일본 쪽 언론들에 나오는 그 보도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올해 이달 말까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 살아보셔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대략 일본 숫자로는? 한 10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 그 제가 살았던 곳은 그래도 제일 오사카여가지고 좀 제일교포도 많고 그나마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혐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혐한을 뭔가 몸소 그냥 일본이 원래 한국을 무시하는 거지. 예, 그냥 뭐 옛날부터 뭐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거지 뭐 혐한이 일부라고 한번 생각을 했었던데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좀 공부를 하면서 더 아 혐한이 이렇게 심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거기에 있으면은 뭐 워낙 그냥 일본은 한국 무시하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영님 보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랑 되게 말투가 비슷하죠. 진짜 그 일본 삘이 그냥 느껴져. 근데 그 일본의 혐한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 정도 비율 정도는 있겠지. 그죠? 보통 예, 예,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 없죠 정치에. 관심 별로 없어요.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시겠어요? 그렇죠. 원래 관심도 없고 좀 그러니까 정치는 그냥 정치인들끼리 하는 거고 뭐 국민으로서는 별로 네, 그렇게. 근데 뭐 제일교포 입장이었으니까 제일교포는 투표권도 또 없었으니까 더더군다나 뭐 관심을 가져봤자 좀 약간 그래도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네, 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세뇌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뭐 호주나 캐나다처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안정이 돼가지고 뭐 옆집 고양이가 뭐 가출했답니다. 뭐 이게 뭐 마을 뉴스로 나오고 하는 뭐 그 정도 상황도 아니잖아요, 일본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변혁 과정에서 부작용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뭔가 좀 바꿔보자 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작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왕따도 많고 좀 그런 문제가 많지만 예전부터 느꼈던 거는 한국 사람은 왕따를 당해도 용감해요. 뭔가 좀 그들 뭔가 용감한 느낌이 있어요. 뭐 왕따를 당해도 뭔가
있지만 않고 뭔가 맞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왕따를 당하면 당한 대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왕따에서 히키코모리가 돼버리죠. 예, 약간 아, 그런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구나. 음. 역시 대한민국 사람 대단해. 싸워야겠네 어. 일본이랑. 그러니까 한국은 좀 어. 그런 면이 예. 뭔가 좀 국민적 의식이랄까 그런 게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예. 내가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사소한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아이가 다니는 공부방이 있어요. 뭐 특별히 오후 시간에 뭐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방 보내는데 공부방 선생님이 이제 간혹은 무슨 쿠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군것질거리를 이제 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쿠폰을 받아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치킨 배달하는 가게야. 그 쿠폰을 거기 가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조그만 그 치킨 조금 몇 조각 그 뼈 없는 거 있잖아요. 찍어 먹게 돼 있는 거기다 콜라랑 같이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아, 뭐 콜팝인가? 그치 음. 콜밥. 예, 어? 예, 예. 어떻게 알았지? 신세대. 먹어봤구나.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그 콜팝을 네가 가서 가져와 그랬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거야. 나 그거 싫어해. 왜 바꿨냐면 부끄러워서.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끄러워서. 내가 그래서 가게를 못 한마디를 가. 했어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설명해 줬지. 아빠가 이런 방송하고 집회에 나가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거다. 너한테 선생님이 주어진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나는 아빠는 너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너는 너한테 주어진 권리도 못 찾아 먹으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그때서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씩씩하다. 그 민주국가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인데 그 권리를 못 찾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슈퍼 가서 껌 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낼 수는 없는데 어쨌건 간에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는 과정이다.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이 우리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안 되면 선진국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이미 대한민국은 왜 역동적인 그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각종 혁명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면서 민주주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해요. 진짜.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일본 사람처럼 말하신. 떨리면은 그게 좀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해요. 호사카 형님. 자, 일본 이야기는 이제 전담을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어떤 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일본에 살다 오신 분이 일본인처럼 하시면 정말 최고의 상품인 거죠. 그리고 오늘 방송 첫 방송은 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새벽에 용기 가지시고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오늘 관전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관전하는 날이었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자,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우리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안무진 줄 알았어. 사랑함이 달 뻔했어. 사랑한다고. 자,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물러가는데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구나.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전 좋아요 달리고 구독 많아지는 게 제일 신나더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안울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